예,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장,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앞서서 충격적인 사건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만은 우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드러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강릉에서도 또 뭐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우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폭행이 6월부터 시작이 됐고 가해자가 4명으로 들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6월부터 시작됐던 게 처음에 알려질 때는 이제 지난 1일 날 공사장 인근에서 여중생들이 피해 여중생 2학년 여중생을 폭행을 했다라는 것만 알려졌었는데 이제 그게 첫 번째 폭행이 아니었던 것이고 지난 6월 29일 경에 아마 그 가해 학생 중에 한 사람의 남자친구와 관련으로 인해서 노래방에서 또 마이크와 주먹으로 굉장히 심한 폭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폭행이 있었다는 것을 경찰에 알리고 신고를 해서 이제 처벌을 하려고 했던 과정에서 그거를 알고 아직 이것은 확실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은 아마 보복성으로 그러니까 지난 1일에 또 한 번 폭행을 했고 그때 당시에는 한 4명 가량이 폭행 현장에 있었고 2명이 주도적으로 폭행을 했고 나머지 2명도 거기에 가담은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경찰에서는 불구속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예. 소년범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영장을 청구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폭행이 있기 전에 1차로 그 가해 학생 중에 한 사람이 빌려준 옷을 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폭행 사건을 갖다가 경찰에 신고했다, 고소했다. 그 이후로 또 폭행을 가했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앞서서 그 CCTV를 통해서 폭행 영상을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앞 도로에서 이제 피해 학생을 폭행을 하는 부분인데요. 보니까 가해 학생들이 유리병도 들고 있고 상당히 폭행 정도가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저 장소 자체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게요. 인적이 드물다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주변이었고 뭐 쇠파이프라든가 의자 같은 것, 또 유리병 같은 것처럼 위험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적이 드물 뿐만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라고 저렇게 흉기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는 곳으로 데려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박 변호사께서 잠깐 얘기를 하셨지만 이 뭐 잃어버린 옷이라는 핑계를 대서 다른 친구를 시켜서 이쪽으로 옮겨오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렇게 폭행을 했던 거고요. 뭐 이미 널리 알려진 것 같이 그 과정에서 상당히 많이 상처를 입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오히려 상처를 입었다는 걸로 뭐 비아냥거리고 욕설을 하면서 계속해서 폭행을 했었고 또 사실은 저렇게 폭행한 다음에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혼자 내버려준 채로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그걸 목격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 여중생이 치료를 받게 됐었던 거죠. 지금 이 보호 조치 뭐 안 하고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거고 중학생들의 폭행이라는 것도 충격적인데 뭐 이 보복 폭행 이게 이미 이제 경찰에 이제 신고가 된 그 피해자가 이제 경찰에 신고한 그런 상태 아니겠습니까? 경찰에 기히 그 어머니가 우리 애가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를 했어요. 근데 경찰에서는 고소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병원부터 갔다 와라. 병원에서도 이 멍이 들거나 이렇게 상처가 입었으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이 가해 학생들한테 알려진 겁니다. 그래서 왜 경찰에 신고했느냐? 또 폭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찰 조치에도 좀 미흡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해 학생은 또 보호 관찰 중이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기히 절도하고 상해 혐의로 보호 관찰. 그러니까 보호 관찰이라는 게 뭐냐면은 법무부 보호 관찰소에서 그 매주 정기적으로 한번 만나서 면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호 관찰이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는 거죠. 상담만 하고 얘들이 재범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어떤 감시와 관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보호관찰 제도의 어떤 문제점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피해 학생이 1차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을 때요.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이유가 피해자 진술을 해야 되는데 나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 측에서는 이런 폭행이 있을 때는 피해자 진술을 나오지 않는다면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일단 형사 사건에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걸 진술을 해줘야 그걸 네. 기초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우편으로도 연락을 했었고 가정이라든가 학교에도 전화로 연락을 했지만 마침 또 피해자가 그 사실을 어떻게 보면 좀 피해하고 있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이 네. 뭐 가출을 했다라고 알려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데 박 변호사 지적한 것 같이 지금 가해 학생으로 알려진 2명 정도는 이미 보호 관찰이었는데 이게 또 지금 형사 절차상 보호 관찰 중이라는 사실은 일반 사건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찰 입장에서는 이 가해를 한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인지를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보호 관찰이라고 하는 게 성인 범죄로 따지면 사실은 형사 처벌을 해야 되지만 좀 한 번 정도 유예를 해주는 집행유예와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그런 정도의 상태에 있는 학생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라면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 이거는 심각한 사안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했더라면 그걸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경찰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현재 보호관찰관 한 분이 거의 100명에서 150명 가량의 이게 소년들을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관리가 된다라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예, 네. 좀 형식적인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이 사건 이후에 또 강릉에서도 비슷한 범죄가 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강릉에 예. 이 여중생입니까, 강릉에서도 강릉도? 폭행 사건에 여중생인지 여기서 10대들이 아마 폭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영상을 보면은 뭐 말을 제때 못하면은 손과 발로 막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네. 또 심지어 그 머리카락을 담배로 막 지지기까지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해자인 10대들이 이 자기들은 어차피 처벌이 돼도 불구속이 된다. 네. 그리고 이거 죄명까지 알아요. 해봤자 우리는 살인 미수다. 예. 이렇게 이제 죄책감이 느끼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이 가해 학생들이 그 피해자 언니 얘기 들어오면은 예. 부산 사건 그 영상을 이 가해 학생들이 보면서 아 이거 자기가 된 동생 더 못생겼다. 어차피 이 사건은 묻힌다. 네. 예,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는 화면은 가해 학생들이 이 폭행을 하면서 직접 찍은 예. 영상인데 이런 거는 왜 찍는 건가요? 어떤 심리인가요? 일단 그런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는 심지어로 굉장히 위축이 될 수가 네. 있고요. 또 그렇게 촬영을 하면서 만약에 네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 알리거나 하면 이런 것들을 주변에 퍼뜨릴 수도 있다라는 위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이런 험한 일을 당한다는 것을 굉장히 감성이 민감한 나이 아닙니까? 네. 그게 알려지는 것이 또 두려움이 되는 거고요. 이 강릉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이것 자체는 7월에 있었던 건데 네. 부산에 있는 사건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널리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이제 피해자 측에서 이걸 또 제보를 한 겁니다. 예. 네. 근데 놀라웠던 것은 이 강릉 사건의 여고생들 같은 경우는 야 이거 부산 사건보다 우리도 또 유명해지겠네? 라고 하면서 예. 이거 뭐 유명해지면 우리도 SNS에서 스타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우리 얼굴 되게 알리게 되면 초상권 침해로 고소하자 이런 얘기들까지 주고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죄의식 자체가 너무 없었다는 게 드러나서 네. 이게 과연 청소년들이 저지른 범죄인가 싶을 정도인 거죠. 네. 제가 자. 경찰에 근무했을 때 이 소년범을 조사하게 보면은 죄의식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떻게 처벌받는다는 걸 압니다. 기소유예 된다. 그리고 나중에 또 재범죄인 집행유예 된다. 보호관찰까지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소년범에 대해서 형을 경강해 줄 필요가 있는가, 예. 불구속할 필요가 있는가 다 알고 있는데 예. 예, 이런 거에 대한 아마 회의적인 시각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저희가 이거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또 모방 범죄가 또 있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한데 말이죠. 우선 그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가해 학생들의 얘기입니다. 부산 보면서 저 동생인 줄 알았다. 동생이 더 못생겼다. 어차피 묻혀. 이런 반성은 전혀 없는. 예, 피해자 언니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셨는데요.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소년법을 개정해서 뭐 형량을 더 훨씬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요. 소년범에 대해서 형을 가중하자. 소년범을 굳이 성년범하고 감경할 필요 없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근데 네. 소년범에 대해서 형을 가중한다고 그래가지고 중형을 선고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재범률이 떨어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소년범은 뭐냐면 소년범은 지금 경찰에서 사건을 하면은 법원 결정까지 시간이 심지어 한 6개월, 7개월 넘게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구속되면은 이 불구속된 상태에서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기능이 없습니다. 예. 네. 지금 보호관찰소하고 경찰하고도 서로 정보 교류가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문제점 개선이 중요하지 소년범에 대해서 형을 가중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가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시 재범을 못하도록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금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나오면은 또 재범을 하게 되거든요. 예. 지금 소년범에 대해서 재범률이 높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네. 양 변호사님 어떻게 이거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소년법의 구조는요, 예.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단 이 사건을 일반 범죄와 마찬가지로 형사 재판으로 넘길지와 아니면 소년 보호 사건이라서 별도의 재판부에서 심리할지를 나누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절차로 갔을 경우엔 아예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보호관찰이나 중대한 경우에도 소년원에서의 감금으로 끝납니다. 예. 이거는 이제 어린 나이기 때문에 기회를 주자라는 취지인 건데, 그리고 나머지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 재판으로 가더라도 일반 범죄보다 조금 많이 깎아주는 그런 형태로 되고 있거든요. 양쪽 다 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는 공이 인정할 부분이 있긴 한데, 네. 문제는 그러면 계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도를 하고 목적 자체가 처벌보다는 기회를 더 주자는 거면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기회 제공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형식적으로 끝난다. 그 관리 인원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형사처벌 부분에서도 이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표창원 의원도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형사처벌에서도 일정한 범죄에 있어서만큼 아주 강력한 범죄, 지금같이 특수폭행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는 굳이 소년범이라고 해도 또 깎아줄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소년들 스스로가 인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처벌 안 될 거야. 이거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경고를 사회에 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그 경고도 안 되고 있다는 거군요. 일부 부분에 있어서는 강하게 나갈 필요도 있고 일부 부분에서는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양쪽을 다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도 쇄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법 체계에서는 이 가해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수상해, 왜냐하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전치 4주가 넘을 것으로 보이는 상처를 입기 때문에 네. 특수상해도 처벌이 될 것 같고요. 또 수사 결과지만 지금 보복폭행으로 추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복폭행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원에 아마 구금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 보호관찰인데 보호관찰이 취소가 돼가지고 네. 지금 소년원 위탁처분으로 지금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소년범은 이 가정과 학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로 몰려다닙니다. 그래서 이 우범 환경으로부터 차단해주는 이 시스템 마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법원에서 이 소년범에 대해서 처분이 보호관찰에 급급합니다. 예. 오히려 소년원이라는 시절에 소년원도 지금 학교로 변신했거든요. 예. 거기에 일정 기간 구금하고 거기서 또 취업 알선 교육도 시켜주고 이러한 우범 환경으로부터 좀 차단할 수 있는 이런 쪽에 대한 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